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최용기 교수입니다. 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니는 광범위한 모든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 인권의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노동인권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글쎄요. 노동, 인권, 감수성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노동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은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러시죠? 일반적으로 인권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뭔가 인권적인 문제 아니면 반인권적인 상황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를 하는데 노동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은 노동의 현장에서 그런 인권적인 문제, 반인권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노동인권 감수성은 모든 직업의 현장에서 사람을 우선에 두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 감수성을 기초로 해서 노사 모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노동인권의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의 필요성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이제 경제적인 자원을 체득하기 위한 활동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한 의미에 그치지 않죠. 자신의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또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동안에는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아니냐, 굳이 사회 국가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입할 것은 아니다라고 인식해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인의 인간관계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사실 좀 있었잖아요. 예, 예.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조직 또는 집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 내지 또 개인이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이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최근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도 감수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딱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뭐 왕따, 따돌림 뭐 이런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저희 학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조직 내의 괴롭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해행위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그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나온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학계에서 논의가 되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입법화가 된 것은 19대 국회 이후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개념정의나 여러 가지 법적 보호가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 76조 2에서는 그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새롭게 분명하게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또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굉장히 또 잘 알고 계시네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는 것은 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이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즉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인격적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될 인격권을 또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갑질과 좀 같은 개념인가요? 이제 사회 통념
기본적으로 이제 갑질이라는 용어하고 이게 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네. 갑질이라는 용어는 그거보다 괴롭힘이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좀 더 넓은 개념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당한 이러한 처우나 불리한 처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갑질 같은 경우는 민원인에 대해서 또는 외부 기관에 대해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런 처우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큰 개념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말고 또 어떤 법률에서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개별 법률을 통해서 개별적인 행위가 금지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동관계법 중에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성, 국적, 사회적 신앙 등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근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폭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을 적절히 잘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용상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행위와 관련돼서도 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입법적으로 마련이 돼서 그러한 행위들을 규율을 해왔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민법이나 형법을 통해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그동안 다투어져 왔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나 구제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돼서 이렇게 개별적인 법률이 있어 왔지만 그러한 어떤 구제에 있어서 불충분한 그리고 신속히 구제하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를 해서 2019년부터는 이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율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 76조 2에서는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6조 3에서는 여러 가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법률적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한정해서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관련된 노동관계 법령이라든지 민형사법 등등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아까 뭐 근로기준법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분명하게 정해 놓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의 한 가지 원인으로서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우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사업주의 건강장애 예방 조치 등을 규정을 해서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을 확실하게 막아보고자 이렇게 도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니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졌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혹은 받다거나 할 경험이 한 10%안 될 것 같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네. 한 70%의 응답이 있었었는데 제가 지난 2021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했을 때에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한 25.9% 정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럼 4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그러한 비중이 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해자는 누구일까? 가해자. 네. 그래도 상사 아니면은 고객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잠깐 2021년에 실태 조사한 결과에 네. 의하면은 응답자의 77.6%가 상사로부터 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 밖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사 이외에도 동료나 부하 직원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동료 같은 경우는 한 50%, 그다음에 부하 직원 같은 경우는 한 13.1% 정도 나타나면서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단순히 상급자나 부하 직원 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모두가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상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부하 직원에서도 이런 예. 일을 당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은 어떤 것이 가장 높을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행위가 가장 많은지와 관련해서는 네. 폭언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식 과정에서 이런 폭언을 한다는 비중이 57.9%로 응답이 되었고요. 자, 그 밖에도 따돌림이나 험담, 강요, 부당한 인사 등이 그 순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제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직장에 나가기도 싫고 막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실태 조사를 해보면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한테 당신이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 어렵고 힘드신가요? 물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응답이 정신적인 어려움. 그럼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근무 의욕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 신고했다가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우리 피해 근로자는 어떻게 보통 대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신고를 하고 싶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일이 그러한 행위를 모두 다 신고하면은 굉장히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은 대부분 동료하고 상담을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따라서 사내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신고를 하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동관계법이나 민형사법에 관련된 규율에 따라서 그동안 각각의 어떤 다툼이 있어 왔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자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보다 한층 더 강화된 규율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하고 우리 각 기업에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교수님의 설명이 특히나 가슴에 와닿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전반의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